적의 입에 피가 묻었어. 위험해. 당장 쫓아내야 해. 이웃의 외침에 메이플로드 마을은 한순간 얼어붙습니다. 평화롭던 거리가 단 한 마리개 때문에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찬 것이죠.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한 마리. 사람들은 그것을 야생 짐승이라 부르며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 개는 침입자를 막아내고 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하며 심지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존재가 어떻게 마을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지역 기자로서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도 해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 보따리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메이플로드 지역 신문사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시청 회의를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끝에 매달린 개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개와도 달랐다. 첫인상은 강렬했다. 중간 크기의 몸집에 곧게 선 귀,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털색은 순백이었지만 왠지 야생의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기자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 이사 오신 건가요?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동양인이었다. 한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김준호. 엔지니어로 이곳에 발령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는 개는 진돗개라고 불렀다. 이 아이는 하늘이에요. 한국에서 함께 왔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늑대 같은 인상이 더 강했다. 나는 기자로서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다. 이 개가 과연 이 평화로운 동네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산책을 나온 윌슨 할머니가 우리를 발견했다. 82살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주민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하늘이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저런 개는 처음 보네요. 위험해 보입니다. 김준호 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정중하게 설명했다. 하늘이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며 충성스럽고 온순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윌슨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가 온순하다고요? 저 날카로운 눈을 보세요. 늑대 같잖아요.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꺼냈다. 이것은 분명 기사가 될 만한 소재였다. 한국에서 온 신비한 개와 미국 작은 마을의 만남. 제목부터 떠올랐다. 하지만 하늘이는 사진을 찍으려는 나를 경계하는 듯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긴장시켰다. 김준호 씨가 재빨리 목줄을 당겼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라서요. 윌슨 할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였다. 마이클, 저게 조심해요. 뭔가 다르다고요. 보통 개와는 다르다고.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에서 하늘이에 대해 조사했다. 진돗개는 정말로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었고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향도 있었다. 기사를 쓰면서 나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 개와 우리 마을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들을 찾아갔다. 김준호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마당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개의 눈에서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다. 호기심이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주민 모임 이후 사흘이 지났다. 김준호 씨는 하늘이를 거의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뭔가 어색한 공기를 느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그 변화의 순간은 수요일 새벽 2시 30분에 찾아왔다. 나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게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게다가 평상시 들던 짖음과는 달랐다.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소리는 김준호 씨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하늘이가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목소리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마치 집 주위를 돌아다니며 짖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기자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준호 씨 집에 다가가자 상황이 보였다. 하늘이는 집 뒤편 지하실 창문 근처에서 격렬하게 짖고 있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 김준호 씨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다. 하늘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지하실 쪽을 가리켰다. 김준호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이 되었다. 설마. 그가 지하실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지하실 창문 근처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김준호 씨의 외침에 그림자는 움찔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먼저 움직였다. 번개처럼 달려가서 침입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으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침입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다. 손에는 크로우바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다. 지하실 창문은 이미 절반쯤 부서져 있었다. 하늘이는 남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다만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었다. 또 도와주세요. 이개가 저를 공격하려고 해요. 침입자는 공포에 질린 채 소리쳤다. 김준호 씨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했다. 경찰서요? 집에 침입자가 있어요. 메이플로드 520번지입니다. 나는 그 광경을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하늘이는 여전히 침입자 앞에서 경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남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더 낮게 으르렁거렸다. 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2대의 순찰차가 도착했고 4명의 경찰관이 내렸다. 선임 경찰관인 존 메카시 경사가 상황을 파악했다. 걔를 물려주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준호 씨가 하늘이를 불렀지만 하늘이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국 김준호 씨가 직접 다가가서 목줄을 채워야 했다. 경찰은 침입자를 체포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톰슨, 28살이었다. 마약 사용과 절도 전과가 있었고 최근에 출소한 상태였다.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다치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부서진 창문과 크로우바가 그의 의도를 말해주고 있었다. 메카시 경사는 김준호 씨에게 말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걔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남자는 마약에 취해 있었고 뭘 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나는 그때서야 하늘이의 행동을 이해했다. 며칠 전부터의 모든 짖음, 모든 경계 행동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가. 사건이 정리된 후 나는 김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직도 흥분 상태였지만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줬어요. 만약 잠들어 있었다면. 하늘이는 이제 조용했다. 임무를 완수한 듯 평온한 표정으로 주인 곁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사건을 기사로 썼다. 제목은 한국 진돗개, 침입자 막아내며 주인 구해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캐롤 데이비스가 김준호 씨를 찾아왔다.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에 대해 오해했어요. 로버트 존슨도 마찬가지였다.
그 죽은 다람쥐. 혹시 침입자가 미리 정찰할 때 하늘이가 쫓아낸 건 아닐까요? 심지어 윌슨 할머니까지 생각이 바뀌었다. 아마 그날 교회에서 돌아올 때도 뭔가 위험한 걸 감지했던 걸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에밀리가 김준호 씨 집 앞에서 멈춰섰다. 하늘이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하늘이는 들었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기사를 마무리하며 생각했다. 때로는 오해가 진실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하늘이는 그 진실을 보여준 것이다. 침입자 사건 이후 한 달이 흘렀다. 마을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11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다. 기상청에서는 건조경보를 발령했고 소방서에서는 화재주의보를 내렸다. 나는 이런 날씨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나는 김준호 씨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하늘이는 마당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딘지 불안해 보였다. 계속해서 코를 킁킁거리며 공중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무슨 냄새라도 나나? 김준호 씨가 나와서 하늘이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늘이의 불안은 계속됐다. 오후 5시 30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소방서에서 온 전화였다. 마이클, 큰일이에요. 메이플 스트리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 당장 오세요. 나는 급하게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검은 연기가 보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심각했다. 메이플 스트리트 460번지 마사 윌킨스 할머니의 집이 활활 타고 있었다. 소방차 3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내가 소방관에게 물었을 때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아직 안에 계십니다. 2층 침실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마사 할머니는 85살이었다.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소방관들이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계단 부분이 이미 불에 탔고 사다리차로 접근하기에는 창문이 너무 작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걔가.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하늘이었다. 김준호 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하늘이가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하늘아, 안 돼. 위험해. 김준호 씨가 목줄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늘이는 빠르게 움직였다. 목줄을 빠져나와 불타는 집 쪽으로 달려갔다. 개를 막아요. 위험합니다. 소방관들이 소리쳤지만 하늘이는 이미 집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1층 뒷문이 아직 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검은 연기가 뒷문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속으로 하늘이가 사라졌다.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나 역시 믿을 수 없었다. 걔가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다니. 3분이 지났다. 길게 느껴지는 3분이었다. 그 사이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2층 창문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뒷문에서 소음이 들렸다. 뭔가 긁는 소리, 그리고 개의 짖는 소리였다. 하늘이가 뭔가를 하고 있었다. 저기요. 뭔가 들려요. 소방관 한 명이 뒷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곧 외쳤다.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걔가 깨운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의 기침 소리도 들렸다. 연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지만 의식이 있다는 증거였다. 소방관들이 재빨리 사다리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다. 몇 분 후 할머니가 구조됐다.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물었다.
할머니는 기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간신히 말했다. 그게가 나를 깨웠어. 그런데 하늘이는 어디 있을까? 모든 사람이 뒷문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걔는 어디 있어요? 김준호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소방관이 다시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졌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집 옆쪽 작은 창문이 깨지더니 하늘이가 뛰어나왔다. 털이 그을려 있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하늘아. 김준호 씨가 달려가서 하늘이를 안았다. 하늘이는 지쳐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수의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하늘이를 응급 처치했다. 다행히 심각한 화상은 없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다. 발가락 한 개에 가벼운 화상이 있었을 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마사 할머니는 다음 날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말이 이것이었다. 하늘이는 괜찮나요? 간호사가 하늘이도 무사하다고 알려주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게를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사건은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 뉴스에도 보도됐다. 한국 진돗개, 불 속에서 노인 구조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 실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다. 화재 다음 날 김준호 씨 집 앞에는 꽃다발과 선물들이 쌓여 있었다. 모두 하늘이를 위한 것들이었다. 캐롤 데이비스는 수제개 사료를 가져왔고 로버트 존스는 세계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하늘이를 위한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사 할머니였다.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김준호 씨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하늘이를 쓰다듬자 하늘이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하찼다. 그 순간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다. 이보다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기사를 쓰면서 나는 생각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늘이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화재 구조 사건 이후 하늘이에 대한 마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봄날 오후에 기다리고 있었다. 4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나는 학교 앞 횡단보도 개선 공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메이플로드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신호등도 설치됐다. 오후 3시 30분 하교 시간이 다가왔다. 예전과 달리 아이들은 더 이상 하늘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준호 씨 집 앞을 지날 때면 담장 너머로 하늘아,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다. 하늘이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격렬하게 짖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도 평소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이의 행동이 조금 달랐다. 담장 가까이 다가와서 운동장 쪽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뭘 보는 거야, 하늘이? 김준호 씨가 나와서 따라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아이들이 평소처럼 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이의 집중은 계속됐다.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 4시 본격적인 학교가 시작됐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횡단보도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늘이가 갑자기 긴장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김준호 씨도 이상함을 느꼈다. 하늘아, 왜 그래? 나도 하늘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봤다. 운동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학부모인 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다른 학부모들과 달리 특정 아이를 찾는 것 같지 않았고 그냥 아이들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남자가 서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운동장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하늘이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다. 이제는 작게 짖기 시작했다. 김준호 씨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다. 저 남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준호 씨가 나에게 물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남자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때 남자가 움직였다. 울타리 근처에서 놀고 있던 7살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하늘이가 폭발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소리로 지저댔다. 그리고 담장을 뛰어넘었다. 하늘아. 김준호 씨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하늘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남자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남자는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이라 당황스러워했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기에 대답하고 있었다. 안녕, 예쁘구나. 이름이 뭐야? 소피예요. 소피. 예쁜 이름이네. 삼촌이랑 재미있는 곳에 가볼래? 그 순간 하늘이가 도착했다. 남자와 아이 사이에 서서 맹렬하게 지저댔다. 이빨을 드러내며 극도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으아! 걔가! 남자가 뒤로 물러났다. 소피도 놀랐지만 하늘이는 아이에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다만 남자만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다.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남자가 소리쳤지만 하늘이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며 으르렁거렸다. 이 소동을 본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달려왔다. 킴벌리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했다. 소피야, 이리 와. 빨리. 소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킴벌리 선생님은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어느 아이의 보호자세요? 남자는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어디 가자고 하셨나요? 킴벌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였고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는 더욱 당황했다.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저는 단지 친절하게. 그때 하늘이가 또 한 번 격렬하게 짖었다. 마치 이 남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킴벌리 선생님은 즉시 교무실에 연락했다. 곧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나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그를 막았다. 물지는 않았지만 도망갈 수 없게 계속 가로막았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존 메카시 경사가 남자를 조사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은 데이빗 크로스, 41살입니다. 아동 관련 범죄로 2번의 전과가 있고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킴벌리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싫었다. 걔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메카시 경사도 동의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해요. 특히 이런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데이빗 크로스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며칠 전부터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정리된 후 소피의 엄마 제니퍼 윌슨이 김준호 씨를 찾아왔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가 우리 딸을 구해줬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응급 모임이 열렸다. 모든 학부모가 참석했고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수호천사가 생긴 거네요. 하늘이가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하늘이를 우리 학교 명예수호견으로 임명하면 어떨까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메이플로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임명식이 열렸다. 하늘이는 빨간 리본과 함께 명예수호견 배지를 받았다.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하늘이는 차분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하늘이는 매일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나와 아이들을 지켜봤다.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개가 아니라 모두가 의지하는 수호자가 된 것이다. 해시태그 명예 수호견 임명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늘이는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가장 극적인 순간이 5월의 어느 일요일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메이플로드 마을의 연례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뮤니티 센터 앞 광장에는 각종 부스들이 설치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축제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후 2시경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5살 남자아이 루카스 브라운이 실종된 것이다. 루카스는 부모님이 잠깐 다른 부스를 보러 간 사이 사라졌다. 루카스야. 어머니 사라 브라운의 절규가 광장을 울렸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찾기 시작했다. 시장 데이비드 존슨이 즉시 비상대책을 세웠다. 자원봉사자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 마을 전체를 수색하기로 했다. 나도 취재를 중단하고 수색에 참여했다. 루카스는 5살이고 파란색 티셔츠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키는 100cm 정도입니다. 아버지 마크 브라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특징을 알렸다. 경찰도 즉시 출동했고 수색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색견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5살 아이에게 1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게다가 마을 뒤편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서 아이가 그곳에 들어갔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다. 마을 안쪽은 거의 다 찾아봤지만 루카스는 보이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 김준호 씨가 하늘이와 함께 나타났다. 혹시 하늘이가 도움이 될까요? 메카시 경사는 처음에 회의적이었다. 수색견 훈련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다급했다. 사라 브라운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아무거나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찾아야 해요. 김준호 씨는 루카스의 옷가지를 하늘이에게 맡겼다. 하늘이는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특정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저쪽은 숲으로 가는 길이에요. 메카시 경사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를 따라 움직였다. 하늘이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숲 입구를 향했다.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추적하며 천천히 걸었다. 때로는 멈춰서 공기 중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숲에 들어가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늘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왼쪽 오솔길을 택해서 들어갔다.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점점 숲이 깊어지자 불안감이 커졌다. 이 길이 맞나요? 5살 아이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 전진했다. 30분을 더 걸었을 때 하늘이의 행동이 달라졌다. 갑자기 빨라지더니 작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덕 너머에서 멈춰 섰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김준호 씨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급하게 따라갔다. 언덕 너머에는 오래된 나무꾼 오두막이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낡아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이는 오두막 앞에서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다. 루카스야! 루카스야! 사라 브라운이 오두막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였다. 마크 브라운이 재빨리 오두막 문을 열었다. 안에서 루카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루카스! 부모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다. 루카스는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다만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루카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비를 쫓다가 숲에 들어왔는데
되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루카스 옆에 조용히 앉은 것이다. 그리고 루카스를 핥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루카스가 겁을 냈다. 하지만 하늘이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심지어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이게가 나랑 있어줬어요. 무서울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루카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하늘이가 언제 여기에 왔다는 것일까? 김준호 씨가 의아해했다. 하늘이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 메카시 경사가 상황을 파악했다. 아마도 이게가 우리보다 먼저 아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냄새로 추적해서 먼저 도착했고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하늘이는 루카스를 찾은 후 다시 돌아와서 수색대를 이곳으로 안내한 것이었다. 고마워, 하늘아. 루카스가 하늘이를 꼭 안았다. 하늘이는 조용히 아이의 품에 안겨 있었다. 오두막에서 나오는 길에 루카스는 계속 하늘이 옆에 붙어 있었다. 무서운 숲길이었지만 하늘이가 있으니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루카스를 찾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축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하늘이가 찾아줬어요. 하늘이가 우리 아들을 구해줬어요. 사라 브라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람들은 하늘이를 향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국 진돗개 실종 아동 구조의 성공이라는 제목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이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시장이 말했다. 하늘이는 더 이상 김준호 씨만의 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호자입니다. 그날 밤 루카스 가족은 김준호 씨 집을 찾아왔다. 루카스는 하늘이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하늘이와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하늘아, 고마워. 너는 내 영웅이야. 루카스가 말하자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을 하찼다. 그 순간이 내가 본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였다. 루카스 구조 사건 이후 메이플로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하늘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존경과 사랑이 자리 잡았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윌슨 할머니에게서 나타났다. 화재에서 구해준 일 이후로도 조심스러워했던 그녀가 이제는 매일 오후 하늘이를 만나러 왔다. 하늘아, 오늘도 고마워. 할머니가 손에 든 간식을 주며 말했다. 수제게 비스킷이었는데 하늘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하늘이는 할머니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늘이의 용감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늘이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갔다. 특히 루카스는 하늘이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다. 하늘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루카스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실제로 루카스 가족은 주말마다 하늘이를 만나러 왔고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킴벌리 선생님은 하늘이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 하늘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하죠. 우리 마을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진돗개에 대해 배우며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책들이 인기를 끌었고 김준호 씨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아이들도 나타났다. 상점들도 달라졌다. 메인스트리트의 펫샵 사장 로저킹은 하늘이 사진을 가게 입구에 걸어두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니까요. 그는 하늘이를 위한 특별한 목걸이도 주문 제작했다. 금속판에 메이플로드의 수호자라고 새겨진 것이었다. 카페 사장 몰리 데이비스는 더욱 특별한 일을 했다.
메뉴에 하늘이 라떼를 추가한 것이다. 수익의 일부는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늘이가 우리에게 준 감동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경찰서에서 일어났다. 메카시 경사는 하늘이를 비공식 경찰견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정식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떤 경찰견보다 뛰어나요? 서장도 동의했다. 특별한 배지 수여식이 열렸고 하늘이는 명예경찰견 타이틀을 받았다. 이제 하늘이도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메카시 경사가 말했다. 실제로 하늘이는 가끔 순찰에도 동행했다. 사람들은 경찰관과 함께 걷는 하늘이를 보며 더욱 안전함을 느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특별 기획을 진행했다. 나는 하늘이에 대한 연재 기사를 썼고 이것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국에서 온 영웅 메이플로드의 수호자 하늘이. 제목의 기사는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진돗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기자가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김준호 씨의 고향 사람들도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관광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하늘이를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청 담당자가 말했다. 김준호 씨는 영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하늘이가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평범한 일상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하늘이 자신은 변함없었다.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마을을 순찰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도 그의 성격은 그대로였다.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늘이를 메이플로드시 명예시민으로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걔가 명예시민이 된 건 우리 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시장 데이비드 존슨이 발표했다. 임명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다. 임명식 날 하늘이는 특별한 리본을 메고 나타났다. 김준호 씨가 정성껏 손질한 모습이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하늘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용기와 충성심으로 모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루카스가 대표로 나와서 말했다. 하늘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더 안전하고 따뜻해졌어. 하늘이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파티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다. 마을 입구에 하늘이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메이플로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수호자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었다. 동상에는 메이플로드의 수호자, 하늘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일상의 변화였다. 이제 하늘이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인사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하늘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른들은 하늘이를 보면서 안전함을 느꼈다. 하늘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은 정말 특별해졌어요. 캐롤 데이비스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나는 기자로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오해로 시작됐던 관계가 이제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바뀌어 있었다. 하늘이는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다. 제8장 나의 기록, 우리의 수호자. 명예시민 임명식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이제 메이플로드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늘이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낯선 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이자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하늘이 동상 제막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왔고 오늘 그 여정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아침 8시, 나는 평소처럼 김준호 씨 집 앞을 지나갔다. 하늘이는 마당에서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이제 우리는 오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안녕, 하늘아. 오늘 너의 동상이 공개되는 날이야. 하늘이는 내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김준호 씨도 나왔다. 마이클, 정말 감개무량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년 전 처음 하늘이를 봤을 때의 그 불안하고 경계심 가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오전 10시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제막식에는 전 시민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구경꾼들이 왔다. 하늘이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하늘이. 아이들이 하늘이를 보자 달려왔다. 루카스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하늘이를 꼭 안았다. 오늘 너의 동상이 공개되는 거야. 정말 멋질 거야. 하늘이는 조용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주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윌슨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하늘아, 할머니도 왔어. 할머니가 손에 든 간식을 주자 하늘이는 정중하게 받아먹었다. 할머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캐롤 데이비스와 딸 에밀리도 왔다. 에밀리는 하늘이를 위한 그림을 그려왔다. 하늘아, 이거 너를 그린 거야. 정말 멋지지? 하늘이는 그림을 보더니 에밀리의 얼굴을 핫았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오전 11시 시장 데이비드 존슨이 무대에 올라 개막사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 하늘이의 동상을 공개하는 날이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장이 계속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낯선 개 한 마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메카시 경사도 무대에 올라 증언했다. 경찰관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하늘이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존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침입자를 막아내고 화재에서 사람을 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실종자를 찾아낸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늘이의 작품입니다. 킴벌리 선생님도 발언했다. 교육자로서 하늘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보호 본능,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드디어 제막의 순간이 왔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동상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 김준호 씨와 루카스가 함께 줄을 잡았다. 하나, 둘, 셋. 천이 벗겨지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하늘이의 동상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경계 자세로 서 있으면서도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메이플로드의 수호자 하늘이. 용기와 충성,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준 영웅. 2025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했다. 특히 아이들은 동상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뻐했다. 하늘이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놀랍게도 하늘이는 자신의 동상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다. 하늘이도 자기 동상이 마음에 드나 봐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다.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전국 애견협회에서 하늘이에게 올해의 영웅견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하늘이는 걔가 인간의 진정한 친구이자 수호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상은 하늘이뿐만 아니라 모든 진돗개, 그리고 한국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상을 받을 때 하늘이는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축전이 온 것이다. 진돗개 하늘이가 미국에서 보여준 용맹함과 충성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어 기쁩니다.
김준호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늘이를 위한 축하 파티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각자 하늘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사라 브라운이 일어났다. 하늘이가 우리 루카스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어요. 하늘이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마사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늙은이를 불 속에서 구해준 하늘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아이들도 돌아가며 말했다. 하늘이는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히어로예요. 하늘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하늘이 사랑해. 마지막으로 나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기자로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말했다. 저는 기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써왔지만 하늘이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우리에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이를 바라봤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기사를 썼다. 제목은 우리의 수호자, 하늘이와 함께한 1년이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끝났다. 이제 나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쓴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는 단순히 주인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품었다. 오늘도 메이플로드 주민들은 말한다. 우리에겐 특별한 수호자가 있어요. 한국에서 온 영웅 말입니다. 기사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하늘이의 동상이 보였다. 그리고 김준호 씨 집에서는 하늘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하늘이는 어김없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할머니들에게 인사하고 순찰을 돌 것이다. 하늘이는 더 이상 낯선 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이고 수호자이고 영웅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다. 이것이 내가 기록한 하늘이의 이야기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이가 있는 한 새로운 감동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